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접종도 이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약률이 채 30%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면 등교 확대까지 함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내 감염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달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09년생이죠. 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소아청소년의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11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보면 12세에서 15세 청소년 186만 4천 명 중에 50만 8천 명인 27.2%가 접종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이 다음 주 금요일인 12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한 만큼 접종률이 좀 더 예약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접종을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보호자가 미리 써놓은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증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고등학교 1, 2학년인 16세, 17세 접종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들의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네, 이 2004년하고 2005년생이죠. 고등학교 1, 2학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백신 예약에 관련된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았잖아요. 접종에 대해서 지난달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해당자인 87만 5천 명 중에 57만 2천 명, 그러니까 65.4%가 사전 예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 예약에 참여를 한 건데요. 네, 그렇네요. 11월 1일 기준으로 사전 예약자 중에 43.8%인 38만 3천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하고요. 예. 또 의료기관에 이 당일 잔여 백신이 뜨니까 이제 이 잔여 백신을 이용해서 맞은 접종을 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16세에서 17세 총 1차 접종을 맞춘 사람은 4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예.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데 지금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12세에서 15세의 백신 그 예약률이 좀 낮은 게 확실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소아청소년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이제 권고 수준이에요. 아, 네. 자율 접종이기 때문에 이 자율 접종이 이루어지니까 예약률 자체에 크게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최근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316.1명이었습니다. 예. 이 일주일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가 평균 300명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은 하루에만 437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 학생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교내 감염 비율 또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지난 8월에 교내 감염 비율이 7.5%에 불과했는데 지난달인 10월은 24.6%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다면 결국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역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전면 등교도 학교에서 일상 회복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12세에서 15세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아무래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성인들도 사실은 mRNA 백신을 맞으면 뭐 심낭염이나 심근염 등의 중증 이상의 이제 이상 반응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소아청소년도 성인과 비슷한 이상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접종 부위 통증이나 뭐 오한, 발열, 근육통 같은 아주 경미한 증상은 물론이고 심낭염, 심근염 같은 중증 이상 반응도 소아청소년에게 똑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 또 젊은 남자 성인들에게 이런 이제 중증 반응이나 이상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또 1차 반응보다는 2차 접종 이후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는 12에서 15세 아이들의 화이자 백신의 mRNA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16세 이상의 아이들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고된 그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100만 건당 심근염과 심근염의 발생 위험이 12에서 15세에서는 1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 2.6건, 2차 접종을 하고 났을 때 20.9건으로 보고를 하였고 16에서 17세인 경우에는 1차 접종 이후에는 2.5건, 2차 접종 이후에는 34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이 대부분은 그 회복을 하였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요, 우리나라 고3들에게 이제 접종을 한번 백신 접종을 해봤잖아요. 이때 예. 효과를 봤을 때 16세에서 18세에도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가 95.8%, 또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100%로 분석됐다. 그만큼 접종에 대한 이익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이 학생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고 또 보호자가 이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접종할 수 있도록 자율 접종을 허용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며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 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지금도 들어본 것처럼 사실 1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또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역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자율 접종이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접종을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앞서 들었듯이 최은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요, 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 해도 집단 면역 측면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종식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 또한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만큼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청소년이라면 사실상 개인적인 이득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예방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학교, 학원 내에 유행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안정적인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교육부 역시 수능이 끝난 다음 주부터 이 수능이 끝난 그 다음 주인 오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접종 자체가 백신 접종 자체가 자율 접종인 만큼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접종 여부를 조사해서 뭐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접종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부작용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